우주로 향한 인류의 꿈, 그 찬란한 여정 뒤에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렸던 수많은 인공물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쓰레기 구름이 되어 우리 행성의 궤도를 뒤덮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말입니다. 시속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이 작은 파편들은 언제든 인류의 소중한 우주 자산과 미래의 탐험을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우주 쓰레기라는 말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단순한 골칫거리로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위성 시스템, 즉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기상 예측, 통신망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미래 우주 탐사 계획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이지 않는 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암울한 미래가 닥쳐올지 그 궁금증과 함께 깊은 위기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인류가 처음 우주를 꿈꾸기 시작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되었을 때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벅찬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만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작은 점 하나가 인류의 위대한 발자취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하지만 그 위대한 시작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처럼 아름다운 꿈을 싣고 떠난 수많은 로켓들이 임무를 마친 후 남긴 잔해들, 그리고 위성들이 수명을 다한 후 부서지면서 생긴 파편들이 바로 그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치열했던 우주 경쟁은 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앞다투어 더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리고 더 많은 위성을 배치하며 우주를 향한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로켓의 추진체, 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 심지어는 우주 비행사들이 실수로 놓친 도구들까지 지구 궤도 위에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잔해들이 쌓여갔죠. 마치 거대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섬을 이루듯이 인류의 꿈과 야망은 의도치 않게 우주 공간에 거대한 문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장난 위성이나 로켓의 큰 조각만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주 쓰레기의 대부분은 훨씬 작습니다. 위성 표면에서 벗겨진 페인트 조각, 로켓을 조립할 때 사용했던 작은 볼트와 너트, 그리고 폭발하거나 충돌하며 산산조각난 파편들까지 그 크기는 먼지 한 톨만 한 것부터 자동차만 한 것까지 천차만별이죠. 지구상에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작은 페인트 조각 하나도 시속 2만 7,000km가 넘는 속도로 우주를 떠다닐 때는 권총 탄알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총알보다 훨씬 빠르게 날아가는 모래알이 강철판을 뚫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을 넘어 민간 기업들이 앞다투어 수만 개의 상업위성을 쏘아 올리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연결망 구축을 위한 거대한 위성 군집부터 지구 관측, 통신 서비스 등 그 목적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주 공간이 활성화될수록 위성 간의 충돌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우주 쓰레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눈부신 발전이 낳은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골칫거리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푸른 우주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인류의 눈부신 발전이 낳은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골칫거리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푸른 우주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이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한 위협으로 커질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양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저 골칫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우주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존재하거든요. 바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이름의 재앙입니다. 캐슬러 신드롬은 미국의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1978년에 제시한 이론인데요.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인공 파편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작은 충돌 하나가 더 큰 충돌을 유발하고 그 충돌이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유리컵이 깨지면서 수많은 파편을 만들고 그 파편들이 또 다른 물체와 부딪혀 더 작은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지구 궤도 전체가 셀 수 없이 많은 파편으로 뒤덮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더 이상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주 공간이 거대한 쓰레기 장벽으로 변해버리는 파국적인 시나리오인 셈이죠. 이러한 캐슬러 신드롬이 마냥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경고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켜진 바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국은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단 한 번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무려 3,000개가 넘는 추적 가능한 파편과 수만 개의 미세 파편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졌습니다. 이 파편들은 수십 년간 지구 궤도를 떠돌며 다른 위성들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죠.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수많은 물방울을 만들고 그 물방울들이 호수 전체를 뒤덮어버린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09년 2월 우주 역사상 전례 없는 충돌이 발생하고 맙니다. 미국의 상업통신 위성인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에 폐기된 군사통신 위성 코스모스 2251호가 초속 11.7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정면 충돌한 사건이죠. 이 충돌로 인해 두 위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우주 쓰레기 파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슬러 신드롬이 더 이상 이론적인 가설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도로 위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수많은 잔해를 만들고 그 잔해들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협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충돌 사건들은 지구 궤도의 파편 밀도를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캐슬러 신드롬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위성을 이용한 기상 예보를 볼 수 없을 것이고 GPS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될 겁니다. 이성 통신망이 마비되어 전 세계의 인터넷과 전화가 불통이 되고 금융 시스템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우주선이나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은 파편들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촘촘한 가시 철조망이 우주를 둘러싸버려 그 어떤 비행체도 뚫고 지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삶과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위성들이 위협받고 새로운 우주 탐사의 꿈마저 좌절될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인류는 이 거대한 난제에 어떻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네, 인류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첫 반격을 위한 집념의 여정을 시작했죠. 가장 먼저 시작된 싸움은 바로 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구 곳곳에 설치된 첨단 레이더와 망원경은 밤하늘을 촘촘히 훑으며 수십만 개의 작은 점들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맹수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냥꾼처럼 과학자들은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의 궤적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며 그들의 신분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상 관측소의 커다란 모니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편들의 위치와 속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주 작은 페인트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집념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죠. 이처럼 정밀하게 발전한 추적 기술은 미래의 충돌을 예측하고 이성들이 경로를 바꿀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이미 너무나 많은 파편들이 우주를 떠다니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 마당에 쌓인 쓰레기를 바라만 볼 수 없듯이
인류는 이제 직접 나서서 이 골칫거리들을 치워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인류는 이 거대한 우주 청소라는 난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바로 능동 제거 위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말 그대로 우주 쓰레기를 능동적으로 찾아가 포획하고 안전하게 지구 대기권으로 유도해 태워 없애거나 혹은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위스의 한 스타트업은 유럽 우주국 ESA과 손잡고 클리어 스페이스 -1 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해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마치 거대한 로봇팔이나 개의 집게발처럼 생긴 특수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에 접근하고 그 잔해를 단단히 붙잡아 끌고 내려오는 방식을 사용하죠. 상상해보세요.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로봇이 망가진 위성을 정확히 찾아내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움켜쥐는 모습은 흡사 우주 발레를 보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과거 로켓의 잔해였던 베스파, V스페이, 어댑터를 첫 목표물로 삼아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우주 청소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잔해를 정확히 추적하여 포획하는 것은 마치 총알을 다른 총알로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포획 대상의 형태나 회전 방식도 제각각이라 어떤 잔해든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유연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는 계속되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때로는 목표물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 임무가 중단되기도 했죠. 연구실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밤샘 작업을 하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다시 설계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집념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탐험가들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은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 언젠가 깨끗한 우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